전 세계 인류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WHO 본부 김로코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WHO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째. 오래되셨네요. 네. WHO가 세계 보건기구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십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WHO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유엔 기구를 만약 세계의 어떤 정부라고 본다면 세계보건기구는 그 세계의 정부 중에서 보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맞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국제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계신 과학부, 지금 예. 그곳은 또 어떤 일을 예, 예. 하고 계신 건지. WHO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결국은 이제 설득력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파워가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듯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권고를 하게 되면은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WHO의 그 힘이 나오는 것이 과학적 증거인데 저희가 하는 이제 과학부의 또 제가 이제 기준국장으로 하는 일은 WHO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규범 문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고 문서들이 과연 최신의 가장 좋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는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어떤 근무 환경일지가 좀 궁금해요. 근무 조건은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무원 공급에 맞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이 여러 도시 다른 도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의 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같은 월급을 주면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스위스 물가도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스가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엄청 비싸죠. 예. 저같이 스위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아마 네. 80% 정도를 추가로 더 줍니다. 예? 생활비로. 그다음에 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 현지 물가에 따른 예. 추가로 예, 예. 이제 비용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장점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소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이 거의 그 나라의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 프로의 추가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죠. 예. 세금을 안 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휘둥그레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우리 그렇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연금이요. 노후 연금. 저도 50대까지 연금 그러면 먼 나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50대 후반 되니까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나. 저도 뭐 다행이다 이 정도면 할 정도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돈 버는 거 다 써도 됩니다. 월급 벌면 버는데 다 써도 돼요. 은행에 뭐 저금할 거 없이. 네네. 예. 그래서 아니 사실 저는 국장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원진 레이온 사건 이걸 우리 그 국장님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이것을 다 좀 하셨군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였나요? 이게 한동안 좀 뉴스에도 좀 자주 나왔었고 저도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66년부터 27년간 원진 레온이라는 합성 섬유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집단 이황화 탄소 중독 사건입니다. 이게 산재 사건이죠. 네네. 원진 레이온 사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60년대 한참 이제 경제 개발에 몰입할 때죠. 그때 일본에서 한국에 식민지 보상금으로 뭐 현금도 주고 현물도 주고 하는데 그 현물 보상의 하나로 레이온 회사의 기계를 한국에 이제 줬어요. 그 레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에서 펄프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氧화탄소랑 반응을 일으켜서 실을 만들어서 그렇죠. 되게 옷 안감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레이온. 아마 여성 내의나 이 양복 내의에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옷감이죠, 그 레이온이란. 그렇죠. 그 기계를 수입해서 돈을 벌면 어떨까 해갖고 그런데 그때 이미 그 기계가 오래되고 거기서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에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쉽게 표현하면은 일본에서 고철 기계를 들여다가 6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안전 시설이 원래 돼 있죠. 그런데 기계가 조금 노후되면은 그 격리되어야 되는 그 독성가스, 이氧화탄소 배출이 됐군요. 가 배출이 되어서 흡입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氧화탄소를 계속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5년, 10년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쌓이는 거죠. 쌓여서 독성이 나오고 지난해 11월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켰는데 신장 이상과 심장 마비 증상 등으로 퇴직한 뒤 정신분열 증세까지 겹쳐 5년간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308분이 사망을 하시고 950여 분이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 산업재해란 기록을 남깁니다. 88년도 7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딱 일면토로 나왔어요.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퇴직시켜서 지금 올 데 갈 데 없는 상황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어요. 방사과라고 하는 실을 이렇게 실을 감는 그 기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되게 5년 10년 일하시다가 나이가 이제 40, 50대 갖고 직장에서 중풍 걸렸다고 이제 퇴직을 시켰군요. 퇴직을 시키죠. 이분들이 처음 몇 년 동안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있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직업병 관련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상담을 했다고 하는 구리노동 상담소에 전화를 해갖고 그 환자들 내가 볼 수가 있냐, 내가 전공하는 의사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제가 얼른 이제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쫙 정밀 진찰을 다 했죠. 그랬더니 보통 그 당시에 많았던 중풍의 그 모습에 더하기 중풍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고 더듬거린다거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거나 뭐 갑자기 조금 어려운 슬픈 얘기 하는데 이렇게 휘죽휘죽 웃거나 이렇게 거의 치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사람들의 이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난폭해질 수가 있어요. 뭐 가정폭력 이런 게 흔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병의 나가고. 원인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병원비, 의료비로 다 지출을 하더라도 예. 병의 호전은 안 되고. 예. 아, 그래서 그분들 의무 기록을 쫙 해놓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드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氧화탄소 가스는 이게 단순한 한두 군데 장기의 이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온몸에 여러 장기 이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해갖고 이제 그 길로 제 모교 서울의대 도서관에 가서 쫙 뒤졌죠. 색인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 컴퓨터로 쭉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1919년 이때부터의 그 국제 저널 이런 책들을 쫙 뒤져보니까 이氧화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상당히 놀랐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한 증상 기술이 제가 봤던 똑같군요. 낮에 봤던 그 환자들하고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쫙 끼치고 제가 갑자기 어떤 뭐랄까요 소명을 부여받은 것 같은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환자를 보고 또 그런 과학적인 배경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이거는 내가 의사로서 이분들을 받쳐주는 게 내 역할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하던 병원 거의 다른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거의 전업으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은 또 산재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많은 분들의 뜻대로 이게 인정받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특히요. 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결국 직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한 분인데 그분한테 당신 술 먹고 뭐
계집질 하더니 매도 걸린 거 아니냐, 뇌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 가서 따졌더니 그 누구 담당하는 사람이 당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모욕을 받고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책임에 필요한 거절을 하는 네. 상황에서 결국은 그 본인들의 그 피해자들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의사의 조언만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운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상황이 되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힘을 모아주셨군요. 강한 소위 그 투쟁력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겁날 정도였어요 그 당시. 저도 병원 문 닫긴 싫은데 놀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울올림픽 앞두고서 춘천에서 구리로에서 서울로 성화봉송을 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조사해서 해결 안 해주면은 그 며칠 앞두고서 거기를 막겠다. 우리는 그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왔는데 국회 쪽에서 네.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화봉송로 막힐 거고 그러면 뉴스거리가 뭐 그냥 해외 투표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가서 회사 쪽 대표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면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그 의학적으로 진단해 줄 사람들, 판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쪽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 또 이 원가협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 3대 3으로 모여서 의사 대 의사로서 그 환자만 놓고 기록만 놓고서 판정을 하자라고 들어갔던 거고.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허용이 되잖아요. 또 나라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의사 드디어 됐다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분들이 이런 질병은 이거는 본인의 개인 병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병이 복합됐다고 보면은 다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된 논거는 어떻게 개인의 병이 이 몇백 명이라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젊은 발생하죠. 나이에 40대 50대 나이에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건 통계학적인 숫자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루에 갑자기 교통사고 많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데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끌다가 상대방의 신장을 전공한 내과 교수님이 신장 조직을 띄어서 그걸 전자미경을 보면은 거기에 뭘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임상을 해봐서 알지만 신장 조직 검사는 그 조직 검사에 따르는 그 사망률이 또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신장 주변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동맥을 건드릴 건드리면, 경우에 즉시 수술실에 올려서 그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출혈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피해자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전에 나와 있는 몇십 년 된 그런 거를 구태여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조직 검사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자원자를 잡았더니 설명 충분히 해줬죠. 이 위험한 건데 지금 그 길이 막혀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더니 몇 분이 나서셨어요. 조직 검사 하겠다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조직 검사를 거쳐갖고 다음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교수님 얼굴도 그렇고 드디어 이분들도 뭔가 본 거예요. 기저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늘어나 두꺼워져 있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부에 자꾸 마찰을 주면 거기가 두꺼워 굳은 살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성가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가 두꺼워져. 거기 두꺼워져 있는 게 나온 거고 네. 그 신장내과 교수님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뭔가 있다. 그래서 인정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좀 뭐 지난하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참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 12개의 관계부처는 원진 레이온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직업병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으로 또 유학을 예.
야, 원진레이온 그때가 딱 30살일 때인데 원진 그 상대방 회사에서 지정한 의사들이 다 교수님들이에요. 상대방 교수님들이고 우리는 일종의 재야 의사들이라서 재야 의사와 대학 교수님들의 사회적인 그 네. 신뢰성이 다르잖아요.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공부를 하면 내가 곧잘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과 생각해서 꿀릴 것도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적어도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하고 오면은 그래도 재야 의사의 딱지 중에 전 하버드 박사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더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처음 이제 갔더니 지도 교수가 Have we met before?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난 적 있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권의사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의학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될 경우에 파견을 해갖고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저널에 실어요. 그분이 87년도에 그 인권의사회 파견으로 한국에 와서 그때 뭐 육시방쟁하면서 박종철 사망 이후에 뭐 엄청나게 이제 트로탄 많이 쏠 때거든요. 최루탄을 너무 많이 쏘는 게 사람 호흡기나 다른 뭐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보다 좀 체계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대한기독교협의회인가 거기에 연락을 해갖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사당위원회 김덕호 원장한테 자료가 있을 거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왔는데 도움 주실 수 있냐고. 트루탄 맞아갖고 취했던 파편들이 막 박혀있는 엑스레이 필름하고 내가 봤던 그 취했던 피해자들의 의무 기록을 이제 쭉 전달해 주면서 그게 나중에 유명한 저널에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걸 실렸었어요. 근데 그걸 한 교수가 바로 지도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한 우연인데 그래서 예 너무 그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행복했어요. 왜냐면 지도 교수가 저의 그런 과거 활동이나 왜 공부하러 왔는지까지도 다 알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45살에 이렇게 WHO에 입사를 하시게 됐는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WHO가 지향하는 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건강은 기본 권이다 그런 걸 배우면서 WHO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채용 공고에 나왔어요? 예, 제가 전공하고 딱 맞는 게 나왔더라고요. 유럽 지부에. 그래서 한번 먼저를 내봤죠. 그다음에 몇 달 후에 채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진짜 오늘 말씀하신 이 뭐 이야기들이 진짜 한 편의 뭐 드라마,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우리 국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